속보. KF-21 엔진은 너무 다르다 지휘와 롤스로이스가 말하는 한국 엔진 기술. 한국은 6세대 전투기를 노린다. 미국인 전문가가 밝힌 뜻밖의 내용.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투기 엔진은 수입에 의존해왔어요. KF-21 보라매. 네. 맞아요. 지휘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면허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손에 없다는 게 함정. KF-21 개발 과정에서 엔진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뼈아픈 경험.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해요.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USML, 미국 군수품 목록, CCL, 상업 통제 목록 등 각종 규제로 첨단 엔진 기술 수출을 철저히 막고 있어요.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불붙는 지금, 엔진 수급에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나라 공중 전력 확보는 빨간불.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엔진 국산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 향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투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항공엔진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관련 기술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잘 키운 엔진 하나. 열 엔진 안 부럽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랍니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대 중반까지 KF-21에 탑재할 15,0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목표로 약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되 연료 소모율을 10에서 15% 향상시킨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 엔진 소재와 공정의 국산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물론 꽃길만 펼쳐진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항공엔진 기술력은 미국의 62.5% 수준. 전문 연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특히 엔진 소재 개발과 성능 인증 체계 구축은 험난한 산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인기 엔진 개발 경험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트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처럼 K방산의 성공 신화를 엔진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해요.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은 단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먼저 무인 편대기용 5500lb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했죠. 현재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기 엔진으로 활용될 만 lb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이에요. 이러한 단계적 개발 경험은 15,000lbf급 엔진 개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KF-21 블록 2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블록 1에 사용되는 F414G-400K 엔진 19,770lbf 보다 추력은 다소 낮지만 향후 블록 3 개발 시 엔진 성능 개량을 통해 추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랍니다. 엔진 국산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해요. 무인기 엔진 개발 경험으로 기술력을 쌓아왔고
뛰어난 기업과 연구 인력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꾸준한 투자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국산 엔진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해요. 선진국의 엔진 소재 기술, 시험 평가 및 인증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GE, 롤즈로이스, 프레트 위트니 등 세계적인 엔진 제작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물론,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항공 엔진 개발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에요. 현재 국내 항공 엔진 전문 인력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약 800명에 불과해요.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에요. 대학, 연구소, 기업이 협력하여 엔진 설계, 소재, 제어, 시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 육성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국산 엔진 개발 성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우리나라 항공 산업 전체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누비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이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확대, HD현대. 전열 다진다.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MRO,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SD현대중공업의 전략이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D현대중공업은 특수선 도크 일정, MRO 발주 일정, 수익성 등을 종합 분석하면서 사업 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MRO 사업은 미국 해군이 발주서를 보내면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오션은 올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여함인 6호함과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원리 쉬라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 해군에서 2025년 열척 안팎 물량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미 해군 소속 수륙양육함 32척 중 절반인 16척이 훈련 및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불만족 상태이기 때문이다. SD현대중공업은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증인 함정정비협약 MSR도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체결했지만 올해 특수선 도크가 풀가동되며 MRO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체호함, 3,000톤급 잠수함 4월, 정조대왕함, 이지스 구축함 한번함 11월, 충남함, 3,600톤급 호위함 12월을 인도하면서 도크 일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필리핀 수주 물량과 페루 수주 물량 등이 남아있지만 미 해군 MRO 사업 참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S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캐드덱스, 캐나다, 폴란드 등 외국 함정 사업 수주로 특수선 도크가 가득 차면 다른 도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일각에선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한 것처럼 MRO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SD현대중공업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며 신중히 결정한다는 분위기다. 미국 상원 소속 일부 의원이 발의한 선박법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0년 내 250척 규모 전략상선단을 구성하는데 선주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전략상선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미국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상황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트 현대중공업이 최근 MRO 시장 진입을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2025년 시장이 열리면 입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 NL북 공격 유도 메모. 윤 대통령 관여 여부 철저히 밝혀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대표되는 비선실세 군정농단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비상계엄에 사조직이 관여하는가 하면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 혐의로 볼 수 있는 극단적 방안까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충격적 메모가 담겨 있다.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지전을 기획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그간 공세적 대북 조치와의 연관성이다. 수첩에는 모물 풍선 내용도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풍선 살포 지역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 10월 평양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의 NL 공격 유도 등 메모가 개인적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교감 속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정보사령관이란 요직을 지낸 전직 장성 국방장관이 아끼는 비선실세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다는 것 자체를 허투루 보기 어렵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워낙 중하기 때문에 범행에 착수하지 않고 계획만 하더라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현직 정보사령관을 집 앞에 불러 지시를 내릴 정도로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보사 간부 인사에까지 그가 관여했다는 정황도 있다. 그런 그의 아이디어라면 충분히 윗선과 공유됐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대북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정보사를 통해 실제 계획이 수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이 정도 단서라면 노상원의 윗선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죄 관여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